CBDC가 오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 시작. 당신이 들고 있는 1만원짜리 지폐 곧 쓸모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들어 점점 현금을 쓸 일이 줄어들고 있죠. 모바일 결제, 간편 송금, 카드 하나면 끝나는 시대.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불리는 이 화폐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과 어떻게 다르고 왜 도입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화폐가 디지털로 바뀐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CBDC는 경제 시스템, 금융 정책, 심지어 우리의 지갑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수도 진보도 아닌 현실 기반의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이 CBDC 디지털 화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의 법정 화폐 현금, 예금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CBDC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부 CBDC란 무엇인가요? 자,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름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새로운 화폐입니다. 종이 지폐가 없습니다. 동전가 없습니다. 오직 디지털로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디지털 결제 수단의 카카오페이, 토스, 삼성페이와 뭐가 다를까요? 핵심은 누가 발행하느냐에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는 민간 기업이 운영합니다.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합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 E-CNY를 시범 운영 중이죠. 미국도 디지털 달러 개발을 검토 중이며 유럽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2부 기존 화폐와 CBDC의 차이점 5가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CBDC와 기존 화폐의 핵심적인 차이점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발행 주체. 기존 화폐 현금, 예금은 중앙은행이 간접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유통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국민들에게 배포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가 쓰는 돈이 실제로는 은행 시스템 안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죠. 하지만 CBDC는 직접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이 형태. 기존 화폐는 물리적인 현금과 디지털 예금 두 형태가 존재합니다. CBDC는 오직 디지털로만 존재, 종이 지폐가 없습니다. 3. 추적 가능성. 현금은 추적이 어렵고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CBDC는 모든 거래 기록이 디지털로 저장,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냐? 라고 생각되시죠? 조금 이따 이 부분도 자세히 말씀드릴려. 4. 거래 방식. 기존 화폐는 은행, 카드사 등 중개기관을 거칩니다. CBDC는 직접 PEP 송금도 가능, 송금 수수료 영도 가능합니다. 5. 정책 도구로의 활용. CBDC는 통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지역에만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 기한이 정해진 돈을 배포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 질문. 여러분은 사용 기한이 있는 돈을 받는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상상 시나리오를 적어보세요. 3부 각국의 CBDC 실험 사례. 중국 디지털 위안화 E-CNY.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CBDC를 실험한 국가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실사용 실험을 진행했고 국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고 실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인트는 정부가 어디서 얼마나 누구에게 돈을 썼는지 정확하게 추적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금 회피 방지, 범죄자 추적 등 긍정적 기능과 동시에 정부 감시 강화라는 우려도 함께 존재하죠. 한국 디지털원. 한국은 한국은행이 2021년부터 CBDC 연구에 착수했으며 카카오, 그라운드X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바우처 시범 운영도 검토 중입니다. 나이지리아 E-NAI라. 아프리카 최초의 CBDC 도입 국가로 E-NAI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대중의 신뢰 부족, 시스템 오류 등으로 보급률이 낮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한국에서 이런 디지털 화폐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4부 CBDC 도입의 장단점. 자, 그렇다면 CBDC를 왜 도입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적지 않죠? 장점. 현금 없는 사회 실현, 현금 유통 비용 절감, 송금 수수료 감소, 중개기간 없이 바로 송금, 금융 포용성 증가, 은행 계좌 없는 사람도 디지털 지갑으로 금융 이용 가능, 정책 집행용이 국민 재난지원금 등 디지털로 정교하게 전달 가능. 단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모든 거래 기록이 남게됨, 사이버 보안 위협, 해킹 시 전체 경제 시스템이 위험, 은행 시스템 약화 우려, 시중은행의 역할 축소 가능성. 예를 들어 CBDC 도입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 CBDC 지갑에 돈을 보관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은행은 대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결국 금리 인상,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단점을 알고 있다면 CBDC 도입을 찬성하시겠나요? 반대하시겠나요? 5부 향후 과제와 한국의 방향성. 한국은행은 CBDC의 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단계적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1단계 도매형 CBDC 은행 간 결제 시스템 적용, 2단계 소매형 CBDC 일반 국민 대상 서비스 제공, 또한 디지털 바우처, 사용처 제한형 화폐, 마이데이터 연동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 문헌 인용. 한국은행 CBDC 파일럿 테스트 보고서 2023, BIS 더 퓨처 오브 머니 2022. 결론. 지금 우리는 단순히 돈의 형태가 바뀌는 시대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재설계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CBDC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 그 이상으로 우리의 소비 습관, 정책 수단, 심지어 자유의 개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CBDC 여러분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디지털 바우처가 생긴다면 어떤 용도로 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현금이 사라지는 사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함께 찾아야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